안녕하십니까. 오늘 3월 24일 토요일입니다. 필리핀에서는 토요일을 가족의 날이라고 합니다. 가족의 날. 그래서 토요일이 되면은 부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SM에 가서 영화를 보고 점심을 먹고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것을 아주 최고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족의 날이라고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오늘 또 드리는가 하면은 이 사람에게는 운명이라는 게 있죠. 칼자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제 결혼을 하는 분들이 다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다 행복한가? 여기에 대하여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로 있었던 이야기니까 참고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학교 후배입니다. 학교 후배.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딱 바로 알아듣는 대기업의 부장 클래스였었을 때 이야기인데, 이 친구도 이혼을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살고 있는데 외롭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친구가 필리핀에 이제 출장을 오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이제 동기동창생, 또 선배, 후배는 동문들이 있으니까 이제 자리를 함께 합니다. 술도 마시고 뭐 놀고 그러겠죠. 당연히. 이렇게 자리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사람하고 아주 친분이 두터운 그런 동기동창이 후배랍니다. 동기동창이 아니고 그 술집을 갔는데 아주 예쁜 여자애를 데려다 앉혔답니다. 그때 나이가 이제 그 여자애가 18세라고 했는데 뭐 많아야 18세고 뭐 17세나 뭐 그렇게 됐겠죠. 16세나. 그런데 이제 싱글맘이었었죠. 싱글맘.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아주 딱 마음에 들어 한 겁니다. 그 여자애를. 그리고 그날 당연히 이제 같이 잤겠죠. 그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 어린 여자애하고 또 그런 나이 어리지만은 이제 애까지 낳았으니까 이미 뭐 남자를 다 아는 그런 여자니까 영어로 대화도 잘 되고 뭐 아주 깊은 밤을 보냈겠죠. 당연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남자가 명함을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가 이어져 갔다고 합니다. 저는 술을 마시질 않습니다. 술 끊은 지가 아주 오래되고 담배 끊은 지도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누가 술 사준다 뭐 이런데 뭐 현혹되거나 뭐 밥 사준다 이런데 현혹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뭐 이렇게 오래 있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부르면 안 갈 수는 없으니까 나가서 일찍 들어오는 편이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친구를 우연히 이제 마닐라 호텔에서 이제 본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그 여자아이를 계속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상당히 아마도 한 1년 정도 만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그 술자리를 같이 한 이후로도. 그리고 이제 1년 정도 관계를 계속 가지면서 이 친구도 외로우니까 당연히 남자인데 그 외로우니까 이제 만나게 되면서 여자애가 자기 얘기를 하고 눈물 콧물 짜면서 했겠죠. 또 뭐 뻔한 거니까 그거는 또 대기업 부장이고 그러니까 뭐 월급 말고도 생기는 게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한 달에 한 한국 돈으로 200만 원 정도를 이제 지원을 한 거죠. 집도 얻어주고 가족들도 같이 살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오면 거기 묵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도 이 양 이렇게 된 거 은퇴하고 퇴직하면은 같이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게 말이 되냐? 응? 은퇴해서 네가 다시 여자를 찾아서 사는 건 사는 거지, 술자리에서 만난 애하고 이게 말이 되냐 했더니 이제 언짢아 하는 거죠. 맞는 얘기하면 사람은 다 언짢아 합니다. 뭐 또 내가 그렇게 뭐 그런 얘기를 또 뭐 억지로 듣기 싫어하는데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리가 끝났죠. 그러다가 또 뭐 연락도 서로 이제 동문이니까 그런 연락이 오고 가고 뭐 이런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또 보게 됐는데, 뭐 이렇게 안색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자의 엄마하고 땅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는 거죠. 이 땅을 잡으면은 예를 들면 땅값이 뭐 2억 원인데 3억 원 정도 되는데 1억을 빌려주고 안 갚으면 이거 가지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뭐 대기업 부장 정도 되는데 1억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도 다 그 영어를 할 줄 알고 잘하니까 서류도 다 보고,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서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공증을 하고 뭐 어떻게 해서 다 그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연락이 뜸한 거죠, 여자가. 그래서 이제 내막을 알아봤더니 벌써 여자애가 필리핀에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한국 돈으로 갖고 살 정도가 되고 술집도 안 나가니까 벌써 표가 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그런 소문이 돌고 하다 보니까 애아버지가 나타난 거죠, 애아버지가. 18살이, 그러니까 뭐 한 1년 지났으니까 이제 19살 정도 된 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계속 또 쫓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같이 자고 뭐 이렇게 됐겠죠. 그래가지고 머리를 굴려서 그렇게 이제 그 서로를 만들어서 남자를 이제 꼬신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싱가포르로 날른 겁니다, 둘이서. 그 남자는 이제 연락 안 되고 와서 보니까 없어진 거, 사람이 없는 거죠, 이미. 문서도 그런 거 얼마든지 가짜로 만들거든, 필리핀은. 응? 그러니까 아무리 그 대기업 부장이라고 해도 1년 이상을 여자하고 같이 뭐 이렇게 좋은 관계로 지내고 그렇게 따르고 하는데 안 믿을 재간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본 정도가, 예를 들면은 술집 여자하고 그런 관계를 갖는다는 자체가 뭐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이런 게 아니고 기본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오죽하면은 18살에 애기 엄마가 됐고 술집을 나가겠습니까, 오죽하면은. 그리고 그런 애들이야 물에 딱 빠진 애들인데 손잡아 달라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할 텐데. 물론 그분도 오래 혼자 살다 보니까 또 인정도 있고 또 정에 메말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변이 난 건데, 뭐 상심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사람을 본처한테도 그렇게 당했고 또 어떻게 알던 여자한테 그렇게 된통 당했고,
이게 운명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운명 얘기가. 그때부터는 내 팔자 이런 얘기. 근데 그것은 어떻더라면 팔자 같지만 본인의 과실이죠. 본인의. 그런데 그 사람, 그 후배니까 그분만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그렇게 해서 대기업 부장 클래스 정도 돼가지고 피해를 본 사람이 몇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다 억대 돈을 이렇게 날린 겁니다. 여자애들한테. 그것도 다 10대 애들한테. 창피해서 말도 못합니다. 창피해서. 그리고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 때 그 국보위에 있던 분들이죠. 그런 분들도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습니까? 세월이 지나서 나이 먹고 이제 퇴직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다 탕진하고 돈도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결혼이라도 다시 해야겠다 맘먹고 왔다가 또 걸려들어서 그나마도 털린 일도 많고 진짜 한국에서 요직에 중요한 자리에 있던 분들도 은퇴해가지고 어린애들한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당하고 그리고 그 연금도 이제 다 못 받게 되고 다 이제 나눠 가져야겠죠. 이혼했으니까. 그리고 기껏 해가지고 이제 그 필리핀에서 연금 몇십만 원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어디 술집 다니면서 여자 하나 붙여주고 이렇게 해서 사는 분들도 꽤 됩니다. 그런 분들 다 배운 분들이고 아주 엘리트들이죠. 또 한국 언론계를 휘잡던 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이런 프로를 그것이 알고 싶다의 담당은 아니고 그런 유사한 프로를 핸들링했던 그런 분들도 이혼을 하시고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필리핀 취재도 많이 했었으니까 그래도 당합니다. 그래도 그 왜 그러냐? 그는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다 옛날 좋은 학교 나오고 엘리트들 아닙니까? 필리핀에서 사고를 당하신 분들 상당수가 그렇게 많이 배우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바로 정에 굶주려서 그렇습니다. 정에. 당연히 이혼을 하고 혼자 살다 보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리고 고독하고 그런데다가 착착 감기면서 아양을 떨어대니 안 넘어갈 재주가 없는 거죠. 이런 거를 봤을 때 꼭 팔자라고 그러기보다는 아무리 외롭고 고독하더라도 일단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중심을. 나이가 40 중반이 넘어가지고 50이 다 된 양반들이 어떻게 인터넷이나 지인 소개 이런 걸로 필리핀 애들 잘돼야 한두 살 10대 후배 이런 10대 후반 애들 만나가지고 영어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입만 열면 여보 자기야 행복하게 살고 싶겠죠. 당연히. 그리고 자기가 부족하든 풍족하든 모든 걸 다 해서 잘해주고 싶겠죠. 그런데 여자는 그게 아닙니다. 그 남자의 돈을 보고 달겨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은 늙어서 다 알거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말도 못합니다. 창피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출신이 보통 가정 집안 여자애들이 아닌 경우는 그렇게 함부로 달겨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국제결혼 강의도 아니고 단순히 그 여자를 탐하는 남자의 그 마음, 꼭 섹스를 좋아해서라기보다도 이런 분들은 외롭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외롭기 때문에.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왔는데 저보고 얘기를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이 가난하고 혼자 살아서 이게 성매매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다 유부남들이라는 겁니다. 같이 필리핀을 다니면서 놀고 하는 그런 남자들이 열이면 여덟이 유부남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그 분야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그리고 그런 가정을 만들어서 유지 발전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이미 유부남들이 가정을 놔두고 처자식을 놔두고 그렇게 바람을 피는 건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제가 아직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 외롭고 고독하다고 해서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리셔가지고 자기 관리를 더 하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